안녕하세요. 요즘 캐나다 주택시장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수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지금 엄청난 금융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년간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캐나다의 모기지 채무 불이행과 압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캐나다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압류 대란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모기지 갱신 대란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페이먼트 쇼크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상환액이 갑자기 확 뛰어오르면서 충격을 받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도 안 되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재계약 시점이 되니까 금리가 막 4, 5% 거의 2배 이상으로 뛴 거예요. 이러니 다들 힘들어할 수밖에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파도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2026년에만 무려 115만 가구가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거든요. 이들 중 60%는 월 상환액이 평균 20%나 치솟을 거라고 해요. 이건 한 가정의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압박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를 보면요.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는 이런 매물들이 불과 1년 만에 59%나 폭증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압류라는 말을 쓰는데 특히 온타리오 같은 지역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은행이 집을 그냥 뺏어가는 압류, foreclosure일 텐데요. 사실 핵심은 파워 오브 세일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집을 뺏는 게 아니고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을 대신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차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파워 오브 세일은요. 집이 팔릴 때까지는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매각 차액 부분인데요.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다 갚고 돈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은 전부 원래 집주인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압류는 은행이 그 남은 돈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파워 오브 세일이 집주인의 자산을 그나마 지켜주는 훨씬 유리한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에 파워 오브 세일 매물이 늘어나는 게 전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법적으로 은행이 집을 팔 때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할 의무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급매물이 시장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거래도 잘 안 되는데 매물만 쌓이니까 결국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의 위험 수준 0.5%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재정적 압박을 과연 누가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 때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영끌에서 집을 샀던 젊은 세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캐나다 전역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온타리오와 엘버타주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대응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은행에서 오는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우편물이든 이메일이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집을 파는 게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캐나다 주택시장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압박, 이게 그냥 잠시 겪고 지나가는 일종의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